시바공원 앞에 있는 제곱미터당 단가가 89년도에 15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1억 4천만 원이에요. 10분의 1 토막이 된 상태에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산시장의 급락을 일본은 한번 용인을 한 거죠. 우리 다시 재건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한국은 그거랑은 좀 반대죠. 버블로 가고 있는데 버블을 깨트릴 생각이 현재는 없어 보이고.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부심을 운영하는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원래 도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도시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주거 기능은 당연하고, 주거 기능 외에 일자리 같은 직장 기능을 또 제공해야 되고요. 근린 상가라든가 상업시설 같은 그런 기능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문화시설이라든가 자연환경을 또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의료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치안이라든가 기본적인 도시 유틸리티 같은 핵심적인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은 도시 사이즈와 무관하게 가령 인구가 100만 명에 가까운데 베드타운으로만 되어 있어서 도시의 어떤 특정한 기능들이 완전히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자족도시로 설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전국적으로 확장을 해보면은 최근 들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지방소멸이라는 이슈인데, 지방소멸은 지방에 집이 없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기능을 지방이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도시에서 그 기능이 탈거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은 도시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능이 빠지게 되면서 도시 기능 소실로 인해 가지고 해당 도시 거주민들이 결국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방은 일자리는 너무 크리티컬해가지고 요즘 티가 나는 것이지, 예전부터 문화라는 기능이 지방 도시에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교육인데, 교육이라는 거는 뭐 한국 공교육 사교육 시장 알겠지만, 사교육 시장은 연간에 30조 원 이상 매출이 나오는 굉장히 커진 시장인데, 그 사교육을 특정 지역에서만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교육 기능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 기능이 없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냐면은 자생적으로 알아서 내가 교육을 조달해가지고 소위 홈스쿨링을 하든 뭘 하든 이런 방식으로 부모가 적응을 하든가, 아니면은 기능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요 쏠림이 나타나는 것이 도시 기능적인 이슈로 생기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의대 증원 같은 이슈가 있는데요. 의료 기능이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게 유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현재는 지방도시에서 의료 기능이 소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료라는 거는 뭐 소위 치안과 마찬가지로 아주 필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소실되게 되면은 지방 도시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젊은 사람들만 그 도시를 벗어나 가지고 수도권으로 오는 플로우가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시니어들 역시 수도권으로 오는 그런 플로우가 생길 거거든요. 애초에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할 때 이거를 아주 복합적으로 도시기능적으로 바라보면서 수요 공급 문제를 풀려는 노력을 해야지 수급 밸런스가 맞는 거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가격도 매칭이 되는 것이지, 수요단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변화는 등한시하고 그냥 대출 묶어놓고 그러면 그거는 잠깐 묶어놓는 거에 불과하는 거거든요. 공급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전국 단위로 움직이는 기능상의 문제로 인해서 도시간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능을 채우지 않고 이런 구조적 변화는 그대로 둔 채, 예를 들면 서울에 좀 쏠리니까 그럼 서울에 주택 공급 좀 더 해볼까 이러면서 막 10,000세대, 20,000세대 했다고 이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가격은 그 결과물인 것이고, 그냥 그 기저에 있는 것들을 어느 순간 저희가 다 잊고 살면서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도시에서 도시기능 소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워지고, 결국 이런 과정에서 답은 딱 하나인데 그냥 수도권 중심 지역으로 오라는 것밖에 없고, 수도권 중심 지역에 오지 못한다면 결국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너는 아마 거기서 살기가 되게 어려워질걸? 이렇게 계속 그 나라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안 풀고 어떻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하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울에 한 30만 채 짓거나 50만 채 지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도시 기능의 회복이라는 굉장히 베이스에서부터 이런 모든 문제가 논의가 돼야지 되는 건데, 그냥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결국 어느 정도 적응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소위 족보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냥 앞으로 여기 이제 다 도시기능 소실할 거고
서울 중심구 아니면은 다 없어지겠구나. 기능들이 다 소실돼가지고. 그러면 그냥 서울 중심구로 최대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방식으로 적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족보가 전 사회에 이제 퍼져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뭘 하더라도 문제의 매우 얕은 해결밖에 안 된 거다. 이런 걸 고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인구 감소의 경우에는 이런 도시 기능의 망실을 더 가속화하는 요인이에요. 인구 문제로 인해서 의료 문제나 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구 문제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빠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아니면 도시 기능이 미래에 소실할 거라는 강력한 전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인을 만들어내요. 결국에는 그거가 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론적으로 수도권에 조금 모이는 것이고, 결국은 수도권에 모인다는 거는 지방 소멸이고 수도권 과집중화 된다는 이런 건데, 여기서 해법이 1차원적이라는 건데, 그럼 수도권에 집을 많이 지으면 되겠다, 이런 해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아무리 수도권 집중화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한 51%잖아요. 그러나 망실되는 지역에서 여전히 49%의 인구가 살고 있는 건데, 망실되는 지역의 그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수도권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짓는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방에 한 30%가 온다고 해볼게요. 그 인구를 수용할 땅과 공간과 주택은 없어요. 이 문제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그 해당 지역에 물리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부동산적으로 풀어야 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서울이라 하더라도 서울 25개 구 중에서 소위 강남 권역이라고 하는 그 4개 구 집중도가 40%가 넘어가니까 그냥 엄청난 집중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서울의 강북권은 교육기능 소실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강북권에 920만 명 살고 있는 도시에서 강북권에 교육기능이 소실이 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교육기능이 있는 지역으로 오는 거지, 뭐 집값 올라갈 것 같다고 거기 사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게 된다면 여기는 이제 임차료가 치솟게 되고, 치솟은 임차료에 기반해서 부동산이라는 게 임차료 기반의 가치평가가 되는 거니까 월세가 전세가 오르게 되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기능이 소실되는 지역은 월세와 전세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매매가 역시 하락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냥 서울에 집이 뭐 몇 채 더 지어야 되고 경기도에 몇 채 더 지어야 되고 아니면은 수요 억제책을 써가지고 대출을 좀 막아야 되고, 물론 대출 막는 거 되게 중요한데 결국 그 기저에는 이런 심리와 이런 사회적인 변화들을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반영이 되는 거지, 그런 해석이 없었다면 그냥 대출을 열어줬다고 해도 그냥 집 사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2013년,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완화책을 쓸 때는, 그때는 대출을 LTV 50에서 70으로 열어주고 여러 가지 맥락을 만들어내면서 하라고 해도 겨우겨우 설득될 정도였는데, 지금은 아무런 설득을 하지 않더라도 족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도시 기능이 제일 짱짱한 지역으로 가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 감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나와야 되는 정책들도 다 그런 건데, 그냥 없어진 기능들이 뭔지 그걸 회복하고 막 이런 류의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종전 선거 때도 똑같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250만 채, 이재명 후보는 311만 채, 이런 식으로 그냥 공급 의존적 해결 방법론을 들고 왔기 때문에 뭐 되게 정책이 먹힐 리가 없었겠죠. 이거는 지난 수십 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광역시 하락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러니까 대구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수성구가 제일 짱짱합니다. 수성구가 도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의 도시 기능의 코어는 교육인 거고요. 그래서 매매가나 전세가 자체가 수성구가 부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은 교육 기능이 수성구만큼 집중된 지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 13개 구 안에서. 그래서 약간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기능 집중에 대한 임차료 부분에서 소위 서울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대구에선 보여주고 있는데 부산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부산은 어느 정도 그런 수요가 조금 분산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구든 부산이든 결국 또 일자리 기능을 젊은 사람들한테 폭넓게 제공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구 부산 출생의 20대들은 자연스럽게 인서울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인구 유출이 발생을 하고, 인구 유출이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도시가 지속하지 못하다는 그런 인식을 시장에 주니까 거기에 이제 매수 심리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모든 시작이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대학 설립 자유화 정책 이후에 대학이 많이 폭발적으로 지어지면서 대학교가 학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학교가 학력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국공립 거점 대학교들이 학력적인 그런 우세함 속에서 낮은 대학교 등록금을 줬던 장점들이 사라지면서
지방 국공립 대학들이 사실상 그 권위를 전부 인서울 대학교들한테 뺏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들도 사람 뽑을 때 인서울 대학교를 뽑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국공립 대학교나 지방 학교들에 대한 선호도가 없어지게 되면서 일자리가 지방에 더 이상 신설되지 않는, 마치 선심 쓰듯이 서울에서 저기 좀 내려가라 이러면은 내려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일자리가 없다면 해당 도시를 떠나야 되거든요. 그게 수십 년간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일자리도 있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자생도 되고 하면은 지방의 출산율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다 한 명대 출산율을 갖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그럼 그 출산율을 배경으로 거기서 교육 기능도 회복을 하고, 사실은 뭐 97년부터 교육 기능 망실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애초에 교육과 일자리라는 그런 코어 기능 두 개가 뺏기면서 이런 게 시작이 됐지만 티가 좀 안 났을 뿐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인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감소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냥 자기 지역이 유지가 되는 그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임계점이 뚫려버린 느낌이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못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못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수십 년의 누적된 문제를 어떻게 소위 뭐 정책 하나로 대책 하나로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수십 년간 누적돼 왔는데, 저는 근데 이번에 의료대란 사태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 이제는 의료도 못 막는구나. 그럼 의료는 아주 필수 기능이거든요. 문화라든가 아니면 자연환경 같은 것처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호 비선호의 차원이 아니고, 의료는 아주 필수 기능인데 지방에서 아프면은 이제 정말 큰일 난다는 그런 생각이 시장에 팽배하다면은 그거는 거의 교육 직장만큼 큰 기능의 망실이에요. 이것도 되게 어쨌든 즉흥적인 거였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지방 의료 소멸은 더 빨라질 것 같고, 그렇다면은 지방 일자리 소멸이라든가 지방의 교육 기능 망실과 같은 그런 임팩트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의세권이라든가 병세권이라든가 병원 근처다 이런 개념이 없었지만은 최근 한 몇 년 사이에는 이런 게 생겼지 않습니까? 역 주변 교통이 중요하니까 역세권이라는 그런 개념처럼 나중에는 도시기능 하나하나가 전부 있냐 없냐로 갈리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막기 어려워 보여요. 큰 어떤 대대적인 혁신이 있지 않고서는 막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나토구에 있는 도쿄타워가 시바공원인데, 시바공원 앞에 있는 제곱미터당 단가가 89년도에 15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1억 4천만 원이에요. 80년대 말에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를 찍어가지고 10분의 1 토막이 된 상태에서 더 내려갔다가 이제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산시장의 급락을 일본은 한번 용인을 한 거죠. 한국에서는 아마 불가한 용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런 용인을 하고 우리 다시 재건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헤이세이 그 일본 천황이 있을 때 일본 은행장을 바꾸면서 금리를 높여가지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을 이제 버블을 꺼뜨리는 게 있었고, 거기서부터 재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는 지가가 11% 떴는데 2008년 이후 최초로 지가가 두 자릿수 상승을 한 해고, 이제 그런 버블 붕괴 이후에 수십 년에 걸쳐서 어쨌든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냥 매우 정상적으로 보여요. 한국은 그거랑은 좀 반대죠. 한국의 지가 상승은 그러니까 일본처럼 막 지역별로 도시 기능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는 동경대를 가지만 그 다음에 교토를 가는데, 그러니까 공대 기준으로 탑 10은 다 지방대학교고요. 그러니까는 뭐 나고야에서 나고 자랐다면 나고야 대학을 가고, 오사카에서 나고 자랐으면 오사카 대학을 가면 되는 거고, 교토에서 나고 자라면 교토 대학을 가는 거지, 뭐 인서울 대학교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거기 회사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 그러니까는 지방이 기본적으로 도시 기능이 다 유지되는 상태여가지고 한국 같은 그런 쏠림은 없는 것 같고, 한국은 이제 이런 쏠림에서 이제 버블로 가고 있는데, 버블을 깨트릴 생각이 현재는 없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버블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좀 상승을 조금 누르면서 갈까 하는 거를 뭐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막 관리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가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돌이켜보면은 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도 90년대 학번인데 그때는 뭐 경북대니 부산대니 이런 학교들의 커트라인이 상당히고, 저는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대학교가 그때 뭐 완전 센 냐는 아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선택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대학교가 무너진 거고,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합 설립 준칙 자유화는 그 중에 일부지만, 결국 등록금 안 올리고 교수에 대한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는 무너지게 된 건데, 뭐 그게 무너지면서 생겼던 게 결국 일자리로 파생됐고 교육으로 파생됐고 하면서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버블을 깨트리면서
이제 했었던 거를 지금 한국은 지금 그렇게 절대 못합니다. 한국은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회복 불가의 그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게임 시간이 30분 지났는데 드론 한 마리 남은 것 같은 그런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이런 생각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라면은 중국처럼 민간 소비 비중이 소위 박살이 나면서 결국은 그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단기에 가냐 장기에 가냐 이 차이지.